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모신 멘토는요. 거리에서 마음이 아픈 분들과 함께 울고 웃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행복을 키우는 의사, 일명 행키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임재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을 키우는 의사라고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행복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네. 의사이기 전에 사람. 그래서 행복 키움이 앞글자를 따서 행키라는 별명을 제가 직접 지었고요. 정신과 전문의로서 뭐 병원에서 진료도 보지만 병원 밖에서도 뭔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행키라는 별칭 스스로 붙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별명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도 같고요. 네, 어떻게 해서 귀엽게 지으려고 네. 사실 고민하다가 나온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이죠. 네. 뭔가 그 의사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만으로도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고 불편할 네, 수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강아지 이름 같은 귀여운 이름으로 행키라는 이름 지었고요. 네. 아까 좀 병원 밖에 얘기 잠깐 들었는데 네. 제가 상담 트럭을 만들어서 트럭 안에서 무료 상담을 해요. 네. 사실 정신과라는 곳이 참 오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네. 트럭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트럭을 직접 몰고 운전을 하셔서 상담하실 분들을 찾아가시는 건가요? 트럭을 제가 직접 몰고요. 네. 어딘가에 이제 트럭을 주차하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상담을 받고 가시는 거죠. 네. 네. 이게 또 무료 상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 상담이라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도 같고 또 어색하게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저한테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상담 받으려고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때 이제 반응이 참 재밌었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당연한 얘기인데 당신 정신과 의사 맞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의사면 당연히 병원에서 진료봐야지 왜 여기서 이래? 의사라고 해도 너 당신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은 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 활동하면서 네. 저를 제가 이제 알려지면서부터는 제 개인적으로 제 SNS에 그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료받을 때도 예약하고 예약 시간 다 받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참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시고 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실까요? 제가 요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최근에 본 분을 제가 또 아무래도 기억이 잘 나겠죠. 사실 저희 집에 장애 아동이 있어요. 제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애가 발달장애 아동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는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인. 네, 그러니까 오빠가 또 발달장애고 그 여동생이 그 속상한 마음, 그동안 아빠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러 오셨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또 저는 저 큰아들 네, 마치 보는 듯한 느낌 들어서 참 저도 막 울컥울컥 했었어요. 이런 상담을 통해서 물론 상담을 해주면은 그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선생님 스스로에게도 좀 위안이 되고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주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상담 봉사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대개 이제 그분들의 아픔이죠. 그분의 인생들의 어떤 고난들,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 이게 마치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정말 경험한 것처럼 상담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 이런 일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또 나한테도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뭔가 마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그릇이 커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큰 마음의 그릇으로 오늘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4시간 동안 네.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 4가지. 네. 그럼 4주 동안 강연이 쭉 이어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무슨 질문일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행복이 어디 있나요? 집에 있나요? 네, 마음에 있죠.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 마음을 잘 챙기고 사는지, 우리 행복을 잘 챙기고 사는지,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좀 내 마음, 내 행복 챙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준비를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이곳에 같이 모여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네,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무슨 질문일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라고 누가 물어봐 주신 분 계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누가 내 주변에 나에게 행복해?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준 사람이 있었던 분. 내 자신이 나한테 물어봐 주신 분. 내가 나한테 물어봐 주셨던 분. 야, 행키야, 너 행복하냐? 뭐 이렇게. 없어요? 없으세요? 네. 앞으로는 해주세요. 네. 질문은 관심이고, 관심이 바로 챙김이다. 행복이 어디 있나요? 집에 있나요? 네. 마음에 있죠.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 마음을 잘 챙기고 사는지, 우리 행복을 잘 챙기고 사는지,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좀 내 마음, 내 행복 챙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 한번 얹어볼까요? 여기 내 마음 있지. 행복아 잘 있냐. 그리고 질문의 대답이 아니. 행복해? 아니. 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알아야지만. 안 괜찮은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네. 자, 4가지 오늘 첫 시간은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총 생각, 감정, 행동, 의미 총 4가지인데 4가지 중에 오늘은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행복을 가로막는 생각. 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네, 제가 마치 답을 미리 가르쳐 드린 것처럼 다 한 번에 얘기를 해주시네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죠. 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도 좀 우월하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좋을까요? 힘들죠. 왜? 바로 착각을 하니까. 생각을 안 하면 착각도 안 할 텐데 생각을 하다 보니 착각을 해요. 착각이 사전적인 의미가 사실과 틀리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한 10번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10번 다 맞는 생각만 하냐? 아닙니다. 10번 중에 틀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실은 그 틀린 생각이, 착각이 내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자,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네,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두 손을 놓고 두 손 놓고 자전거 타보신 분? 네, 네. 아마 시청자분은 중에는 계시겠죠. 무섭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짜릿하고, 내가 손을 놓고 탄다고 그 기쁨. 내가 예전에는 겨우 이거 잡고 탔는데, 이제 나 손 놓고도 타. 하다 보니 이 아이는 마치 자기가 오토바이에 서서 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마저. 남들이 볼 때는 초등학생이 자전거에 손 놓고 타는 건데 자기는 마치 오토바이를 서서 타는 느낌으로. 와, 나 멋지자 이런 느낌. 이게 뭐예요? 착각이죠. 자, 어떤 여성분이 좀 참하시게 생긴 여성분이 좀 이렇게 컵을 들고 뭔가 책을 들고 계세요. 자, 이 두 번째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똑같은 분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 좀 사진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죠? 네. 남들이 보는 나는 괜찮은, 인상 좋고 참하고 참 괜찮은 외모를 가진 사람. 하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지 못한, 내 외모가 좀 어디가 불만이고 어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이것도 착각이죠. 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착각도 자유다 할 때 그 좋은 것만 착각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착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생각,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갇혀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갇혀서. 그러니까 그 두 그림을 봐도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생각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이 눈에 안 보이는 감옥이니까 갇힌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참 어렵지만 제가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림 한번 잘 봐주세요. 코뿔소가 있죠? 네. 풍경화를 그리죠? 네. 그림에 뭐가 계속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찾으셨어요? 네. 그림마다 자기 뿔이 들어갑니다. 풍경화를 그리라 했으면 풍경화를 그려야지, 풍경을 그려야지 왜 뿔을 그렸을까요? 자기 뿔을. 그렇죠. 풍경화가 사실 우리가 알죠. 풍경화는 뿔이 없어. 왜 풍경에 왜 뿔이 있어? 우리는 아는데 이 코뿔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풍경이 틀렸다는 걸, 그 사실을 몰라서. 만약에 이게 뿔이라고 알면 뿔이 보여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그릴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하면은 뿔 없는 풍경화 그릴 수 있거든요. 모르니까 그림마다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보시겠습니다. 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M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W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나는 맞아. 근데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 만약에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자리에 갔으면 여기서 보니까 W네? 오, 너도 맞네? 나도 맞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나만 맞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딱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자기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떤 몸 좋은 남자분, 저게 실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인데, 정말 착각은 자유다 할 때 별로 사실은 근육도 없으면서 살덩어리를 본인이 근육이라고 그렇게 막 자기 몸을 보면 기분은 좋겠죠? 네.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진짜 현실을 뭔가 직시하거나 현실을 직면했을 때 아마 크게 무너질 거예요. 요 그림도 좀 슬픈 그림이에요. 날씬한 분이 이제 신체 이미지 왜곡이 생겨서 뭔가 이렇게 뚱뚱하다, 뭐 몸매가 못생겼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안타깝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착각에 속고 삽니다. 내가 남들한테 속는 것도 모자라 내 자신한테도 속고 산다고? 내 생각에 속고 산다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내가 나를 속였어? 내가 나한테 속아? 다 속고 살아요. 자기 생각에, 그 착각에. 착각을 그럼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착각을 좀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제가 답을 알려드렸어요. 이유를 알려드렸어요. 이제 저희는 답을 아는 거죠.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나 잘 몰라. 나 아는 만큼만 알아. 아는 만큼 그 외에는 모르는 거야. 나 몰라. 그리고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장에서만,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만, 내가 배운 그 선에서만 나는 맞다고 아는 거지. 너의 입장이, 당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을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림이 우리 큰아들 그림이에요. 네, 저게 바로 상담 트럭입니다. 아들이 그려준 상담 트럭, 아빠의 상담 트럭.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머리 큰 사람. 안경 끼고. 우리 아들이 참 디테일이 좋아요. 아빠가 머리 크다는 얘기 안 해줬는데 자기가 딱히 딱 머리 크다고 딱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아이가 바로 우리 큰아들이에요. 아빠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빠가 뭐 이렇게 트럭 보고 좋아하는지.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탑차 안에 이제 내부를 상담실처럼 꾸며가지고 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트럭 상담이나 뭐 진료실 상담이나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선생님, 행키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포수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포수. 투수의 공을 받는 사람, 포수. 늘 받잖아요. 늘 이렇게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맞기도 하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스트레스는 주고 받기만 하는 걸까? 그러니까 보면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투수라고 할 때 상담실에 투수가 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가족들한테 스트레스 너무 주고 사는 것 같아서 괴로워요. 스트레스 좀 안 주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본인은 몰라. 받는 사람 너무 잘 알아. 어디 잘 알아요? 아프잖아. 화나고 팍팍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포스들은 잘 알아. 근데 단지 이제 그렇게 주고 받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는 키워지기도 합니다. 키워지기도. 뭐가 키워진데 무슨 말이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야구공이었죠? 야구공. 야구공이 스트레스가 볼링공만하게 키워줄 수 있는데요. 혹시 좀 탁 와닿으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슈퍼에서 장을 보고 이제 우리 집에 가려는데 그 벤치에서 이웃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까이 갔어요. 나를 탁 동시에 보자마자 고개를 싹 돌리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확 이렇게 같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죠? 네. 뭐 이 사람들 왜 저 여자들 왜 저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스트레스죠? 네. 거기까지 스트레스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 없을 때 내 욕했구나. 할 일 없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여기 모여가지고 내 욕 남의 욕이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탁 고개 돌릴 때 이것도 뭐야? 하면서 좀 놀라면서 좀 기분이 언짢은데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구공이 볼링공만 하지. 이게 커지는 예예요. 또 있어요.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말은 없던 것도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야구공이 뚝 떨어졌어. 요 얘는 뭐 이런 겁니다.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우리 아파트 동에 우리 라인에 한 대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뭐 경찰차가 왜 왔지? 경찰차가 왔네? 이러고 말겠죠?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반응은.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날 체포하러 온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잡아러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 사실은 경찰차 보고 뭐 무슨 일일까의 정도로 사실은 그칠 수 있는 거예요. 나 잡으러 왔어 라고 생각을 한 순간 스트레스를 만든 거죠.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자, 앞에 예, 두 번째 예. 사람들 모여서 내 험담했구나라는 생각과 그 경찰차 본 순간 경찰이 날 체포하러 왔다 라는 생각, 이 생각들을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자동사고. 자동사고가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 그 순간에 순식간에 떠오르는 진짜 자동적으로 번뜩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을 자동사고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 자동사고가 착각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순간 그냥 뻑 떠오른 그것만 마치 정답인 양.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집에 가면 잠 못 가요? 내가 언젠가 복수해 줄 거야. 어디서 나 없을 때 욕을 해? 한번 보자. 그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힘들어.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게 바로 착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행복을 가로막는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착각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착각을 하고 삽니다. 아마 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저 보시고 뭐 나름 생각하라 해서 제 질문도 안 했는데 혼자서 뭔가 생각하시고 저 사람 저럴까 이럴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제 강연 들으시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서 그 중에 분명히 착각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내 생각, 지금 번뜩 떠오른, 내가 부른 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이 그냥 떠올랐어. 질문에서 그게 답이 뭐더라, 그게 뭐더라 해서 답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답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번뜩 떠오르는 것도 이제 생각이 있고, 그 자동사고가 사실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행키가 말했던 그 자동사고? 그래, 자동사고한테 내가 끌려다닐 수도 없지. 그래, 내가 착각 때문에 내가 괴로워질 수는 없지. 내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분,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 세대의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다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 말이 사실은 저는 제일 와닿아요. 우리가 지금 전까지는 틀린 생각, 뭐 어찌 보면 사실과 다르고 사실과 틀린 생각,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게 분명히 결과를 이렇게 경험해 보실 거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네. 정말요? 네. 좋아요.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내 마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호가 올 거예요. 너무 외롭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괴롭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뭐, 아무 의미 없는, 내 인생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나, 막 그런 순간이 사실은 마음을 바꿔야 될 순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호예요, 신호. 신호가 올 때, 그럼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마음 자세를 한번, 네.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만, 친구들 때문에 힘든 거. 식구들. 식구들 때문에 힘든 거 늘 있죠. 늘. 그게 늘 있는 네. 것도 불구하고 이제 받을 때마다 상처가 되니까 제 스스로 자꾸 착각을 해서 더 깊게 크게 만들지 말고 괜찮아질 거야. 이번은 조금 덜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견딜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뭐 견디도록 힘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은 조금 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강연 중에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좀 더 좋게 생각해서 내가 좀 버틸 수 있게 스스로 힘을 뭔가 만든다, 충전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한 게 있는데요. 희망 고문이 무슨 말씀인 줄 알죠? 네.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결과물이 내가 기대했던 바, 내가 원했던 바랑 또 다르거나 멀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마치 그 높이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풍선 매달리고 막 기분 좋게 하늘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게 풍선이 팡 터졌어요. 그 높이만큼 아플 거예요. 그 높이만큼 다칠 거고. 아까 그 아이 자전거 두 손 놓고 타는 그 아이 그때만큼은 아니면 한동안은 자기가 정말 아주 멋진 그 오토바이 서서 타는 그 어른처럼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반 친구가 자전거를 타는데 왜 뭐 두 손을 잠깐 놓고 타는 게 아니라 쟤는 두 손 놓고 타면서 막 고개를 막 어떨까요? 그렇죠. 의기양양했더만 아마 순간에 꺼질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비록 그게 고난이고 시련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트레스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류 중에 인지 오류라고도 얘기하는데 파국화라는 게 있어요. 파국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고3 수험생이 첫 시험을 조금 망쳤어요. 첫 시험을 그러니까 망쳤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드려야지 좀 더 와닿겠죠. 평소 1등 하는 애가 2등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1등 하는 애가 2등 할 수도 있지 않아요? 2등이 어디야? 근데 그 학생이 나 이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 못 갈 것 같아. 이거 봐. 나 사실은 내 실력은 1등이 아니었어. 2등이었어.
나 이러면 이제 떨어질 거야. 안 돼. 떨어질 것 같아. 이게 파국화야. 어떤 일을 더 부풀려서 오지도 않은 미래 당겨가지고 마치 결과를 이 시험 하나 가지고 마치 내 수능 입시 결과를 마치 아는 것처럼 그것도 아는 것처럼이 바로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인지 오류거든요. 그러면은 공부할 맛이 나요? 물론 아 그래 이걸 또 건강하게 또 마음 자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1등 했다고 좀 나도 모르게 살짝 방심을 했네. 그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 자세가 필요하지. 해서 실제로 건강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에 그 아이한테는 실패라고 할게요. 그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더 얘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거꾸로 안 되겠어. 나 못하겠어. 사실은 이게 내 실력이었어. 그동안 운이 좋았어. 얼마나 아프고 그 아이의 마음이 참 힘들까요? 저는 사실은 이 윌리엄 제임스 이 멋있는 이 말씀 들을 때 제가 누구를 떠올렸는데 누구냐면 바로 오뇨대사님. 바로 나오네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일체유심조가 사실은 이 말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의 심리 아버지 별거 아니네.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은 이 슬라이드도 쓰지만 일체유심조도 참 많이 씁니다. 그 해골물 얘기 다 아시잖아요. 자다가 목말라서 먹을 때는 시원하게 맛있게 드시고 눈 떠가지고 날 헌해졌을 때 보니 이게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 마음이 똑같은 물인데 모르고 먹었을 때는 시원하고 맛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하고 막 몸이 막 반응을 하고. 근데 우리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다 아는 얘기 많이 들었지 그래 알지 그 얘기지 하지만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건 그때뿐이에요. 지금 또 착각하셨죠?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착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인 걸 알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 다 하신 거예요. 착각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이제 문제지. 결국에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뭐 우리가 습관이 아닌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냉장고 문 열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죠. 생각도 습관이 있어요. 네.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거고 착각을 내가 나름 신경을 쓰고 점검하는 연습이 훈련이 된 사람은 착각 10번 할 거 5번 하고 3번 하고 그런 거죠. 오늘 꼭 정말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가져가셔야 될 게 아주 뭐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 많은 또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내가 일부러 불러내서 떠오르는 생각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생각들을 한번 다시 보는 연습 그리고 그 생각에 뭔가 대꾸를 하는 그 대꾸가 아주 대표적으로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조금 더 알아보자. 아닐 수도 있잖아. 조금 더 고민해보자.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그걸 자꾸 이제 되뇌이시다 보면, 오늘 이제 집에 가셨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즐겁게 막 얘기 나누는데 내가 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져. 그러면 진짜 순간, 뭐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을 진정시키고, 가능성들을 한번 다 생각해보고, 제일 가능성 있는 걸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죠. 네. 그런 연습, 그런 훈련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행복을 더 키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일은 연습, 훈련. 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착각이 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또 틀렸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착각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날 쳐다봤을 때 내가 좀 뭐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나 예뻐서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공주병이라고도 하죠. 네, 이건 병이 아니라 약간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건 또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힘을 주는 거 물론 좋습니다. 네. 근데 결국 우리가 어떤 현실을 받아들일 때, 현실과 마주할 때, 그때 오는 어떤 그 정말 뭔가 충격, 네. 이게 진짜였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마치 그동안 나는 뭐 하고 산 거지? 나 창피해. 나 이쁜 줄 알았는데 이쁜 게 아니었어. 창피해. 창피해. 그런 또 경험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사실은 꽤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네. 본다는 거 사실은 생각한다는 거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균형? 이게 네. 너무 긍정적인 것도 너무 부정적인 것도 아닌 어떤 그 균형. 그걸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균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인데 또 자동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자동 사고라는 게 어떤 순간에 내가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야. 뭐 이건 다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생각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동 사고인지도 모르고 네. 그 자동 사고에 이끌려서 어떤 감정 느끼고 어떤 행동을 네. 하고 하셨을 건데 오늘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게 자동 사고인가? 사실 근데 그걸 알아차리시려면 사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 내 마음이라면 내 생각과 감정을 좀 챙기셔야 돼요.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고 수시로 봐주시고 해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했구나 지금.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평소의 마음가짐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떠한 상태인지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 그런 게 그러면 중요한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네. 너무 힘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진짜 계속 내 생각을 점검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네. 저는 사실은 이쪽의 전문가다 보니 오래전부터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서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릴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10분 정도 시간 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일기라고 이제 생각하면 쉬운데 이게 그냥 오늘 아침에 뭐 있었지, 뭐 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오늘 놀이공원 갔지 쓰고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일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이 상황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이웃들이 모여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집어내는 거죠. 그 순간에는 놓쳤던 네. 그 생각을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그때 이런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런 마음의 기록. 그걸 쓰시다 보면 이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이게 훈련이 되면 실시간으로도 가능해져요.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자동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가 있겠고. 네.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자동 사고와 관련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3번의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강의 해주실 건가요? 다음 강의는 사실 오늘 강의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네. 일단 다음 강의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네. 감정에 대한 이야기. 네. 사실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감정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 분들도 네. 사회적으로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